네, 반갑습니다. 자금융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작은 미용실을 가지고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미용실보다도 훨씬 더 큰 미용실보다도 훨씬 더 순이익이 많이 나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지출을 줄여라 합니다. 지출을 줄여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과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좀 아까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4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순수익이 세금 뭐 인건비나 모든 거 다 떼고 4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월 1,500 이상씩 벌면 좋은 조건입니까? 나쁜 조건입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조건인가요? 나쁜 조건인가요? 4억을 투자했어요. 4억을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의 수익이 남아요. 한 달에. 좋은 조건인가요? 계산은 두드려. 예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남아?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미용실에서는요, 4억을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남아도 10%는 남았거든요. 최소한 3, 4천 원 정도는 남아야지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야지만 남는 장사였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현실은 사실 우리 미용실도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순수익이 1,500만 원 이상 남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죠. 미용실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너무 많고 그래서 이익이 별로 남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요즘 중간에 이제 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많이 들어오냐면, 미용실을 오픈을 했어요. 뭐 한 2, 3억씩 오픈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도 미용실 크게 차려놨는데도 뭐 40평에 2명, 3명이서 일을 해요. 40평, 40평에서 2명, 3명이서 일을 해요. 그런 미용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저렴하게 하는 미용실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 대신 프로테이지 많이 주겠고, 그 대신에 사람은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제 그만큼 이제 빠꾸미가 되는 거죠. 고객님들도 그만큼 빠꾸미가 됐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작은 미용실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미용실은 그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한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2, 3억 투자를 해서 브랜드를 하든지 뭘 했어요. 최소한 30평에서 40평에서 번화가에 있는 데에서 1층이나 2층에다가 제가 미용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데서 30평, 최소한 30평 정도의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한다면 최소 인테리어비가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가요. 최소 인테리어비가. 뭐 브랜드를 한다 그러면 뭐 한 300 정도 따진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럭셔리하게 한다 그러면. 자,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최소한 그러면 월세 뭐 이런 거 따져서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30평에서 그 정도 한다면 직원이 과연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직원이 최소한 아무리 못 써도 한 5명에서 6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매장을 운영하려면 5명에서 6명의 매장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 이상은 나와야지만 원장님이 그래도 조금 가져가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3천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원장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 순이익을 가져가십니다. 그쵸? 굉장히 많을 것 같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자, 원장님이 일을 할 것이냐, 원장님이 매출을 막 한 1,500에서 2,000원 올렸어요. 원장님이 혼자서 1,500 올리고 나머지 4명에서 5명이 뭐예요? 1,500 올렸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슨 구조일까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기 판나요. 몸은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투자해서 내가 가게 운영하고 내가 돈 투자해서 내가 했는데 어때요?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월급 줘야 되지. 돈은 내가 벌어서 직원 월급 주기 팠나요? 당연히 조금 수익은 많겠죠. 직원들보다 당연히 내가 먼저 가져가는 돈 많겠죠. 근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제가 이 머리 만지는 사람을 창업을 할 때 이게 15평이에요. 15평 미용실에 인테리어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이익이 많이 남고 많은 조건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봤더니 굳이 동네 번화가 있는 데에서 굳이 오픈할 필요 없다. 인테리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료를 줄이자.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꽁돈이 나가는 거예요. 꽁돈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최대한 지출을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많이 비싸면 비쌀수록 사실 직원 하나 더 쓸 수 있거든요. 직원 인건비를 하나 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를 직원 하나를 더 쓸 수 있는데 이런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번화가에 있는데 길가에 데려오 있는 데다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위치에 뒷골목에서 오픈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동네 미용실 시초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은 미용실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작은 미용실 실천을 하면서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미용실을 컨셉을 잡아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때요? 교통편이 편한 지하철역사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하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뒷골목에 오픈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대류봉보다 훨씬 더 월세가 저렴합니다. 우리 가게 앞에만 가도요 2만원 평수 얻으시려면요 권리금만 1억 5천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만 나가셔도 권리금만 1억 5천이고요 저희 미용실 권리금은요 2천만원 빼가 안 돼요. 2천만원 빼가 안 되는데 가게 지금 한 블록만 넘어가는데 1억 5천이에요. 장난 아니거든요. 새 요만한 거 하려면 최소한 300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요 정도 하려면 300 이상 줘야 되는데 그 300 이상 줄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줄여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조건을 더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1 미용실 예약제라는 개념으로 제가 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턴을 안 써요. 인턴을 이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네 미용실에서는요 정말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시작을 하시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훨씬 더 머리를 더 잘 하셔야 돼요. 동네 미용실에서라고 해서 머리 못한다는 소리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입소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소문을 정말 많기 때문에 머리를 정말 못하시면 동네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시내에서는요 내가 경력이 없어도 시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술이 사실은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 메리트 있게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네에서는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가격은 싼데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으셔야 되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다 잡으시고 하다못해 머리가 삐치면 이게 왜 뻗치는지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찾아내서 머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실력이 되셔야지만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대가 4개 있으니까 차라리 원장님급에 되는 경력이 되시는 원장님들 한 4분을 섭외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동업을 해서 충전 좀 한번 해주세요. 배터리가 없네요.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봤더니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프로테이즈를 많이 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하면서 프로테이즈를 50%를 줬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업관계, 손님들한테 다 원장님 팀으로 주고요. 동업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동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진행을 했죠. 사업 파트너로 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업을 했죠. 그리고 모든 고객은 인턴이 없어요. 요즘 인턴 구하기 힘듭니다. 인턴 못 구해요. 구할 생각도 없고요. 구하지도 못해요.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1:1 미용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1:1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손님은 내가 내 스스로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요? 전 미용사거든요. 경력 20년, 30년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미용사잖아요. 미용사가 당연히 샴푸하고 바닥 쓸고 염색약 바르고 파마 말고 건 당연한 겁니다. 왜? 편하자고 그거를 안 한다?
그럼 동네 미용실을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큰 미용실 운영하시면 돼요. 일 안 하시는 미용실 운영하시면 돼요. 근데 동네 미용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작은 미용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샴푸도 내가 직접 다 하시고요. 바닥도 내가 다 써야 되고요. 하다못해 수건도 내가 걸어야 되고요. 그럼 모든 걸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대1 미용실을 운영하고, 그런과 동시에 어때요? 그런 데서 이제 직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력제 원장님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은 많이 오르겠죠. 그쵸?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아지면서 가져가는 돈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한 직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미용실에서요, 제가 한 7명까지 한번 써봤어요. 15평에서 15평에서 제가 직원을 한 7명까지 써봤는데 사실 별로 이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으로 가끔씩 제가 이제 한참 빠진 적이 있었어요. 원피스라는 제가 만화 영화를 빠진 적이 있었어요. 원피스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만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적이에요. 정말 큰 해적인데 다른 배에 있는 해적들은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 배를 운영을 해요. 근데 원피스는 7명만 운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능력이 출중해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미용실에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엘리트들이 몇 명의 포진에서 가게가 운영이 되다 보면요, 가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피스가 그거잖아요. 배 하나를 운영하는데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그 배를 운영하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최고의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원이 7명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배들은 뭐 수십여 명이에요. 수십 명이 한 배를 운영하는데 그냥 일반 졸이에요. 졸. 말하자면 바둑에서 아니 저기 장기에서 들면 졸이에요. 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엘리트들은 별로 없는 거야. 대장 하나만 잘해. 대장 하나만 잘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미용실도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많이 느낀 점이 미용실 운영하면서 한참 많이 느낀 점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 원장님이 일을 다 해서 원장님, 그러니까 미용실 근무를 하면은요, 다 원장님만 찾아요. 그러지 않나요? 미용실 오면 다 원장님만 찾아. 원장님만 찾으니까 원장님만 바빠 죽어. 그리고 원장님 매출이 제일 높아. 직원들은 맨날 놀아. 원장님 바빠 죽겠는데.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 맨날 놀아. 손님이 없어도 맨날 놀아. 그리고 월급 딱 줘야 돼. 자기가 원장님 벌어서 원장님이 다 직원들 주고 힘들어 죽고, 그러니까 돈도 투자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나는 너무 싫었어요. 같이 일하자는 거죠. 상생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강의도 지금도 하고 교육도 계속 하고, 교육을 해서 그 원장님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안 되면 만들어야죠. 처음에 안 돼서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원장급을 만들어 줘야죠. 원장급 만들어 줘서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쵸? 그렇게 하려고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살아남으니까. 요즘 정말 미용실 운영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기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미용실 경력 운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요, 작은 미용실 운영하기는 더 힘들어요. 큰 미용실이 힘들 것 같죠? 작은 미용실보다 작은 미용실 되게 쉬울 것 같죠? 더 힘들어요. 동네에서 매출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1000만원 찍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1000만원 찍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단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네 미용실은 무조건 저가 미용실만 하려면 고정관념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그 단가에, 시내에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되게 쉬워요. 하지만 동네 미용실에서는요, 1000만원 매출 1000만원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단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시수 단가가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소문나, 이 동네에서 소문 잘못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장당해요. 저 미용실 비싸. 근데 머리 못해. 그럼 바로 아웃이에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바심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렴하게 받아요.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매출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700만원 찍으면, 맥시멈이 700만원 찍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많이 벌면 500, 600, 맥시멈 조금 더 찍는다면 700, 800이에요. 맥시멈이 거기까지 찍지를 못해요. 1000만원 이상 찍지를 못해요. 찍는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쵸?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정말 기술이 뛰어나시거나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뛰어나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미용실로서도 승부를 걸 수 있을까? 또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려면요 좋은 약도 쓰셔야 돼요. 좋은 약을 많이 쓰시면서 손님들한테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작은 미용실에 성공하려면은 순이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건 전 절대 하기 싫습니다. 앞으로 돈은 매출이 많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브랜드 미용실에서 매출이 5천만원 남아요. 매출이 5천만원 찍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500만원밖에 안 가지고 와요. 적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아닐까요? 매출은 5천만원 찍어요. 적자일까요? 아닐까요? 적자라는 얘기죠. 투자 대비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투자하는 걸 왜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 최소한 5천만원 찍으려면 최소한 내가 얼마나 투자를 내겠어요? 최소한 2, 3억은 찍어야 되잖아요. 2, 3억은 투자를 하셔야지만 그 정도는 찍잖아요. 직원들도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게 이 작은 미용실이에요. 작은 미용실로 운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려서 순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염두에서 제가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봉 1억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제가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그렇잖아요. 저 굉장히 편하게 일하지 않나요? 보시기도 그렇지 않나요? 저 일요일날 문 닫아요. 아침에 10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요. 예약 손님으로만 제가 운영이 돼요. 저희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이 3명 있어요. 재밌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는 돈이 많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버는 돈이 많아야지. 내 통장에 숫자가 많이 찍히면, 돈이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찍힐수록 나는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아닌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찍힐수록 나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닌가요? 내가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는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요, 저는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가게에서 아마 평생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저기 건물주가 저 쫓아내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저를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서 계속 할 거예요. 이 평수 정말 좋아요. 너무 좋고요. 가끔씩 조금씩 인테리어 조금씩 이제 바꿀 거고요. 그거 이상은 제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큰 미용실 간다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체인점 많이 낸다고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체인점 낸다는 사람이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어요. 홍대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블로그를 해서 굉장히 잘 성공한 케이스예요. 거의 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정말 잘 돼서 3개월 안에 1억을 다 갚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그쵸?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2호점, 3호점 냈어요. 근데요, 한 4년 정도 된 상태에서 2호점, 3호점을 냈는데,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분이 한 4년 정도 올해 한 6년 정도 되셔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 2호점, 2호점, 3호점 다 내셨는데 어디 잘 되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잘 될 것 같죠? 지금 2개 접었대요. 하나만 돼요. 하나만 돼요. 지금 2개 접고 장사가 2개는 너무 안 돼서 2개 다 접고요. 하나만 안 돼요. 뭐냐면 지금은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체인점 내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만 탄탄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순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순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에서 나만 많이 벌으라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육을 해서 끌어올려줘야죠.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끌어올려줘야 돼요. 안 되면 가르쳐야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줘요. 아주 많이 갈궈요. 무지하게 갈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저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저의 능력만큼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아니 단시간에 올라와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하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나만 일해요? 아니잖아. 내가 맨날 나 혼자만 일해? 아니잖아. 아니 직원은 맨날 놀고 있고 나만 돈 벌으라는 법이 어딨어. 같이 일해서 같이 돈 벌어야지. 그럼 원래 어떻게 해? 이 사람을 내가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나 정도 기술 능력이 될 수 있게끔 끌어올려줘야죠. 그럼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작은 미용실에서는요, 교육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미용실보다도 작은 미용실로 갈수록 훨씬 더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원장님이 직원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혼자서 일하시고 직원들 노는 원장님 미용실인데는요, 원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건 원장님 잘못이에요. 그쵸? 원장님 잘못이에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끌어올려놔야죠. 손님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왜 반발합니까? 일 안 하시는 직원들은 잘라야죠. 그거 왜 드리고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제가 돈 벌어서 그 사람 월급 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잘라야죠.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 안 돼. 사상이 좋은 사상을 갖고 일하려고 해서 버티고 좋은 사상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 시너지가 효과가 나지. 의미가 없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시너지가 효과가 납니까? 그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르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 근데 그런 좋은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기술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좋은 기술을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돼요. 좋은 기술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우고 나서 좋은 기술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원장님이에요. 왜? 원장의 칭호를 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요, 기술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제가 지금 막 갈궈서 기술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좋고요. 요즘에는 저보다 역전이 돼요. 어제 엊그저께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런 시기가 와야죠. 그런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만 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같이 바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원이 같이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원장님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런 직원들을 몇 명을 써요?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쓰세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서로가 이익이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나만 이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이라도 분명히 순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작은 미용실에도 충분히 분명히 열심히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기술도 없이 내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매출 분명히 떨어지고요. 저렴한 시술 단가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시술 단가에 매출 700, 맥시멈 700 이상 찍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네 미용실 살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세요. 동네 미용실 1000만 원 찍으면요, 시내 미용실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가는 게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임대료가 적죠. 직원도 월급이 적게 나가죠. 가격 규모가 작으니까 전기세도 적게 나가요. 그쵸?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모든 게 다 적게 나가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인테리어비도 적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동네 미용실 차려요. 근데 뭐예요? 동네 미용실 차리는데 공부는 안 해. 동네 미용실에서 공부는 안 해. 아닌가요? 사람들이요, 동네 미용실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해요. 사실 동네 미용실 차리면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네 미용실 살아남을 수 있고요. 동네에서 최고가 되는 미용실, 동네에서 단가 제일 비싼 미용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투자 대비 시술 단가는 비례하다고 저는 봅니다. 평등하다고 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내가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한,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시술 단가는 분명히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쓰세요. 동네 미용실을 다니시면서요, 운영을 하시면서요, 많은 투자를 하셔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특히 맨날 어떻게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동생 미용실이라고 해서 그냥 돈 많이 못 벌으니까 공부 안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네 미용실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시내 미용실을 다니는 것보다도요,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왜요? 아줌마 진상도 많거든요. 아줌마 진상도 정말 많거든요. 남자 진상도 정말 많거든요. 시내에서는 그런 진상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내고 가요. 진상은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내고 가. 근데 동네 미용실은요, 돈은 많이 안 내고 가는데 진상들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요, 됐으면 지출을 적게 하시면서, 지출을 적게 하셔야지만 순이익이 많이 났고, 다른 월등한 다른 큰 브랜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만큼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많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성장을 해서 하시려면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희한한 게요, 돈을 못 벌 때는요, 요만큼만 봐요. 사람이 종기만 봐요. 종기.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을 못 벌 때는 종기만큼 보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그림을 봐요.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요, 분명히 작은 미용실을 운영에 대해서 내 꿈까지 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분명히 큰 꿈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죠? 순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원장의 능력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원장님 되실 거잖아요. 작은 미용실 운영하실 거예요? 큰 미용실 운영하실 거예요? 어우, 부자시네. 큰 미용실 운영하시는 부자시네요. 저는 큰 미용실 운영할 수 있는 재벌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미용실 좋습니다. 알짜로 남는 거 좋습니다. 순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 좋습니다. 이런 구조는 저는 운영할 거예요. 앞으로도 운영할 거고요. 미래도 운영할 거고요. 계속 쭉 갈 겁니다. 그런 구조로. 그래서 그런 구조가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구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